6월 4일 원내대책회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애플이 스티브 잡스가 창안한 스마트 기기의 핵심 기술 아이튠즈를 과감히 버렸습니다. 오늘날 아이폰 전성시대를 연 핵심 축마저 스스로 파괴하고 미래로 나가는 혁신의 모습에서 우리의 정치, 우리 정부가 나아가야 할 길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께서 어제도 국회 탓을 하셨습니다. 청와대를 전국 갈등 제조기로 만들고 있습니다. 하루라도 국회 탓을 안 하면 입안에 가시가 돋는지 궁금합니다. 본인 북유럽 순방 전에 모든 것을 끝내달라고 합니다. 대통령 일정에 국회가 맞추라는 그런 오만한 태도입니다. 이 정국이 지금 교통체증을 겪는 이유, 바로 문재인 대통령께서 일으킨 대형 사고 때문입니다. 날치기 선거법 사고, 공수처 강행 사고 등으로 정치가 나아갈 길을 꽉 막고 선 대통령이 바로 우리 정치가 답답한 근본 원인입니다. 솔직한 심정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차저차해서 국회가 열린다고 한들 과연 그 국회가 정상적 국회일지, 청와대 심부름센터가 될지, 민생 국회가 될지, 총선 국회가 될지 걱정이 많이 됩니다. 국회의 문이 열리는 즉시 국민의 혈세가 쏟아질 것이고 상임위와 본회의 의사봉이 그저 청와대 심부름 이념법 통과를 위해서만 두드려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컨대 추경안을 한번 보십시다. 추경안은 우리 이미 재해재난 추경은 재해재난 피해 주민들의 손에 쥐어지는 예산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총선용 SOC 예산이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는 현금 살포성 복지 예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추경을 위해서 또 3조 6천억 원의 국채를 발행해야 됩니다. 과연 이러한 추경이 제대로 심사되지 않고 또다시 민주당이 요구하는 대로 민주당의 일방적인 그런 요구대로 추경이 통과됐을 때 결국 국민의 혈세가 또다시 낭비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됩니다. 탈원전으로 전력 수급 대란이 우려됨에도 불구하고 전기요금 누진제를 손보겠다고 합니다. 각종 선심성 현금 살포 계획이 국회 앞에 줄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업을 옥죄는 수많은 악법, 규제법들도 쌓여 있습니다. 국회 문이 열리는 즉시 이 나라를 골병들게 만드는 악법의 판도라 상자가 되지 않을지 걱정입니다. 우리 철강산업의 양대 기둥인 포스코와 현대제철 고로가 가동 중단이라는 사상 초유의 또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 경제의 혈액이 멈춘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사실 이것을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러한 것을 막기 위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것을 고쳐야 될 것입니다. 그러한 것이 국회가 해야 될 일일 것입니다. 저희 당은 이미 국회가 열리면 해야 될 법안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앞으로 국회 정상화 과정에서 이러한 법안들에 대한 이야기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민생국회가 안 되고 총선용 국회, 또 돈풀기 국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청와대가 나설수록 국회가 꼬입니다. 청와대는 국회가 자율적으로 정말 민생국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국회가 제대로 정상화될 수 있도록 민주당의 원내 지도부를 청와대가 놓아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국회의장 독대 당시에는 그저 오지랖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만 국정원장 호출해서 우리는 북풍과 관건 선거의 흑심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급기야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재명 경기지사를 차례로 만났습니다. 몰래
뒤에서 나쁜 행동을 하다가 들키더니 이제는 아예 대놓고 보란 듯이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보낸 사신 노릇을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박원순 시장, 이재명 지사가 청와대 말을 잘 듣는지 내년 총선에 잘 협조할 것인지 살펴보라는 대통령의 특명이라도 받아든 것 아닌지 싶습니다. 국회 수장에 이어 정보기관 수장을 만나더니 이제 수도권 수장들까지 모두 훑는 양정철 원장, 한마디로 온 나라를 친문 정렬시키겠다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입니다. 오직 문재인 대통령만 오직 문재인 대통령만 떠받들겠다는 문주연구원장다운 참으로 오만한 행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국민 혈세로 운영되는 지자체 연구기관마저 정당 공약, 선거 전략을 짜는데 동원하려고 합니다. 겉으로는 업무 협약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함께 정책 개발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책 개발이 아니라 공약 개발로 보이고 업무 협약이 아닌 총선 협약으로 보입니다. 국정원장 밀회 당시 북풍 관건 선거를 모의한 게 아니냐라는 거센 비판과 논란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이제 눈치 보지 않고 의식하지 않고 대놓고 각종 기관을 선거에 동원하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왜 아무런 민주적 정당성도 없는 특정 정당 싱크탱크의 수장이 청와대 정무특보 마냥 전국을 활보하는 것을 바라만 봐야 하는 것인지 답답합니다. 국민의 심판 따위는 두렵지 않는 그런 모습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의 이 부적절한 행보들에 말 한마디 못하는 여당의 부끄러움이 여당을 어렵게 만들고 여당을 몰락하게 하는 기폭제가 될 것입니다. 어제 한미 미국 세너햄 국방장관 대행이 와서 한미 연합사 평택이전 합의했습니다. 조금 이따 윤 위원장께서 말씀하실 것 같은데 저는 지금 이제 이 미국 측이 사실은 이 연합사의 용산 잔류를 희망했었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양국 정부가 이전에 합의했습니다. 북한의 위협이 아직도 존재하는데 인계철선을 이렇게 남하하는 것이 과연 대한민국 안보에 우려가 없는 것인지 매우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과정에서 과연 한국 정부와 미국 정부가 제대로 소통했는지 자유한국당이 좀 살펴보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